안녕하십니까. 서울 관악고용센터 이국원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국민 네일뱅카드 운영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그 규정에 읽어보시면 충분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훈련기관에서는 이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상담을 할 때나 모든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제1 지방노동간서를 보시면 지방고용노동청과 그 소속 지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제17조 제1항 2호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하고 있고요. 제3 제휴카드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신한과 농협카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HRD넷이라는 법 제6조에 따른 직원능력개발 정보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네일뱅카드 훈련 과정이란 것은 제3조에 따라 이 고시를 통해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위 기간이란 1개월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고요.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은 훈련 기간 전체를,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에 포함된 혼합 훈련 과정은 인터넷 원격 훈련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은 제40조 2항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집체훈련은 시설에서 훈련생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원격 훈련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을 이루어지는 원격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편 원격 훈련은 인쇄 매체로 된 훈련 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 훈련을 말합니다. 혼합 훈련은 집체와 인터넷 원격 훈련을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하고 있고요. 법정 직무 훈련은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소 적용 범위입니다. 이 고시는 국가기관 전략산업집중과 실업자 훈련, 재직자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2장 직원능력개발 계좌제의 발급 및 지원 부분입니다. 제4조 지원 및 지원 제외입니다. 지방노동관세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능력 계좌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번은 공무원,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고요. 2번 만 75세 이상인 사람, 3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 제4 제22조에 따른 지원, 융자, 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제56조 사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또 6 지방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 7 직업능력 관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법 12조 15조에 따른 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시일 이후 취업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비봉균 180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9호 생계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제10호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제11호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제12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제13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이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람, 14호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지원 및 지원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좌 발급의 절차, 제6조 계좌 발급의 신청, 제7조 계좌 발급의 결정은 실시 규정을 읽어보시면 충분한 내용이 되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훈련생 네일뱅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입니다. 네일뱅카드를 발급받은 훈련생들은 수강을 희망하는
과정을 검색해서 거주지 또는 훈련기간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훈련 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수강 신청일 기준 취업송금 패키지 1중형에 참여하는 사람, 기타 칩창업 및 이 전직을 위해 훈련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생은 1년에 총 5회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가 없고요. 동일한 직종은 훈련 과정에 대해 1년에 3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단 훈련생은 본인이 수료한 훈련 과정과 동일한 훈련 과정 수강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를 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동일 훈련 과정에 대해 수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9조 훈련 상담입니다. 이건 실시 규정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한 내용이 이해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훈련 상담 생략 및 단축입니다. 지방노동관서장은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상담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송금 패키지 참여자로서 1단계 상담을 수료한 사람이거나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장이 이 고시에 따른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사람,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반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또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훈련 상담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국기훈련 참여자 대상자들도 훈련 상담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제2장 직원능력개발 계좌제의 발급 및 지원으로서 계좌의 지원 한도 및 유효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조 계좌의 지원 한도입니다.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는 1인당 지원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하나에서 당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나 파견 일원 근로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종사자, 당해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는 100만 원을 더 추가해 주고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의 50% 이하인 자는 200만 원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은 심사를 통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15조 계좌 잔액의 차감입니다. 이 파트는 페널티 부분입니다. 질병사고 훈련기간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의 훈련을 수강을 그만둔 경우에 1회는 20, 2회는 50, 3회 이상일 때 100만 원의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를 따라 제적된 경우에는 나머지 전액이 차감이 되고요.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차감이 됩니다. 제16조 계좌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카드의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제18조 계좌 발급 중지 및 계좌 사용 정지입니다. 예산 사정이나 훈련생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계좌 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서 계좌 사용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좌 사용이 정지된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훈련생이 계좌 발급 이후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9조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 요건입니다. 국기 훈련 과정, 일반 계좌제 훈련 과정, 법정 직무 훈련 과정, 단 사업주에게 의무가 지어지는 공통 법정 직무 훈련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외국어 훈련 과정, 일반고, 가정평가형, 4차 산업혁명 훈련 과정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19조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 요건입니다. 인터넷 원격, 우편 원격, 스마트 훈련 및 혼합 훈련 과정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 기간은 당 각 호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1. 사업주 직원능력개발 훈련 지원 규정 별표 1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주 지원 규정에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최대 학습량을 훈련생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훈련 진행 사항을 파악하여 독려할 것. 3. 월 1회 이상 훈련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4. 학습관리 시스템에 수강평 입력을 완료한 훈련생에 대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은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세미나나 심포지엄 등 당선 정보 교류나 시사 일반 상식, 교양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 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정규 교육과정,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변호사나 변리사, 공인중개사처럼 공무원 채용 시험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훈련 과정,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과정. 다만 이 근로자가 이 전직을 위해 자격 취득에 필요한 훈련 과정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20조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의 신청 및 심사입니다. 훈련 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 기간은 기술교육대학이 공고하는 심사 계획에 따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계획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공고가 나기 때문에 HRD를 항상 보시고 공고가 나면 훈련 기간에선 과정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21조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 인정 통지입니다. 심평원에서 훈련 과정 심사 결과가 완료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 인정 통지서에 따라서 HR넷에 통해 훈련 기간에 통지하게 됩니다. 제22조 23조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 과정에 대해서 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이의 신청 기간을 공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맞춰서 훈련 기관에서는 이 신청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실시규정 제24조, 25조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 외국어 훈련 과정 특례입니다. 외국어 훈련 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 기관은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을 하고 H넷에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어 과정은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노동관서에다가 제출하셔야 됩니다. 외국어 훈련 과정을 인터넷 원격 훈련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 기간은 심사평가 대행 기간인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의 목록을 HRD넷에 공고한 이후에 해당 훈련 과정의 인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 8회에서 9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조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 정보 등록입니다. 훈련 기간은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에 대해서 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HRD넷에 입력하여야 됩니다. 개설 일정이나 훈련 과정 회차, 시간표, 주말 훈련 과정 해당 여부 등을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한 경우에는 훈련 개시일 3일 전까지 HR넷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훈련 과정 수강을 신청 훈련생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8조 훈련 과정 변경 인정입니다. 훈련 기간에서 훈련 과정 변경 인정을 할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인정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경우에 정원이나 훈련비, 또 소정 훈련 시간, 교과목별 시간수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제29조 훈련 과정 변경 신고입니다. 훈련 기간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변경 예정일 전일까지 HRD넷에 신고하시면 되시는데, 아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해당 훈련 과정에 훈련 교강사 변경건이 있거나 훈련 기간에 인접한 건물 내에 최소 인정받은 시설 면적 이상인 강의실, 실습실 변경, 노후 불량 등으로 최초 인정받은 장비 사양 이상의 것으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 훈련 교재와 동일한 유사한 훈련 교재 변경, 최초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버전 이상의 것으로 변경하거나 일일 8시간 범위에서 훈련 시간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30조 국가기관 전략산하집중훈련의 위탁 체결입니다. 국가기관 전략산하집중훈련 과정 인정받은 훈련기관이 위탁 체결을 할 경우에 훈련 개시 14일 전까지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를 관할 간서에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위탁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31조 국가기관 전략산하집중 위탁계약 변경입니다. 이건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앞서 설명하는 거 마찬가지로 변경 인정권으로 신청하시면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봅니다. 제32조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 실시입니다. 훈련 기간에서 이제 훈련 과정을 실시할 경우에 훈련 개시일 전일까지 HRD넷에 실시 신고를 하여야 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훈련생 명단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이 확정신고는 원료상 일수로 따지고요. 중간에 훈련 일수나 주말은 빼지는 않습니다. 단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라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소정 훈련 일수가 10일 미만인 집체 훈련 과정은 훈련 개시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10일 이상 30일 미만 훈련일 때는 훈련 개시일 다음 날까지, 30일 이상 180일 이하 집체 훈련 과정일 때는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140일 초과 6개월 이상인 과정은 14일 이내, 원격은 개시일까지, 혼합훈련 과정은 편성된 집체훈련 과정의 소정 일수에 따라 제1호에서 4호까지 준용해서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32조 내일병간 훈련 과정 실시입니다. 훈련 기간은 훈련생이 본인인지 여부와 훈련 과정 등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훈련 과정을 합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합반하여 하나의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이건 지원의 인원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일반인이나 사업주, 산재 등 이런 분도 같이 정원 내에서 합반을 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호는 간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2개 이상 훈련 과정을 하나 훈련 과정으로 합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훈련 기간이 후폐업 등으로 인한 훈련 과정 폐관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을 계속 실시할 수 없어서 지방노동간서장이 동일 유수한 과정으로 합반이 가능하다 인정한 경우에는 합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 수강입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수료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 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HR넷에 수강평을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만 수료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훈련을 중단한 사람은 중단 후 30일 이내에 수강평을 입력하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수강평을 미입력할 때는 당뇨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 기간에서는 훈련생들한테 꼭 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4조 훈련생의 출결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훈련 기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훈련생은 소정 훈련일마다 훈련 과정 시작과 종료일에 훈련 기간에 설치한 출결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출석 체크를 해야 됩니다. 출석은 소정 훈련 일수의 훈련 장소에 실제로 출석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일일 소정 훈련 시간 50% 미만일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고요. 소정 훈련 일수가 10일 이상의 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이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출석 인정 일수를 적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공결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사람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서 소속 학교 출석이 인정되는 훈련 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다만 훈련비 등 비용 지급을 위한 출석률 산정 시에는 출석으로 보지는 않고요. 수료 여부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결석은 소정 훈련일에 훈련 장소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로 말하고, 다만 소정훈련 중에 지각 조퇴 외출 3회인 경우에는 이를 결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하여 출석 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까지 HRG넷에 통하여 출석 입력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증빙 사유를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꼭 이거는 훈련비 정산 승인 이루 전까지 다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카드를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훈련 기간 정전, 단말기 고장 등으로서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없었을 경우, 그 밖에 지방간서장이 인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훈련 기간은 출석 요청 대장을 작성하고 꼭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훈련 기간은 대리 출석 확인 또는 대리 수강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생의 출결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간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이 미신고하고 적발되게 되면 훈련 기간까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35조 훈련생의 제적입니다. 훈련기간 또는 지방공소사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날에 꼭 제적을 해야 됩니다. 단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소정훈련 일수 50% 이상인 경우, 총 결석 일수가 전체 소정훈련 일수 20% 이상인 경우,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한 행위를 한
훈련생, 그다음에 훈련 기간은 총 훈련 일수의 80% 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의 수강 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과정에 정상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제적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꼭 그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 태도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적을 가능합니다. 제36조 출석률입니다. 훈련생의 출석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집체훈련 과정일 경우에는 단위기간 출석 인정 일수 나누기 소정훈련 일수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10일 미만이거나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훈련 과정은 전체 학습 시간 나누기 전체 소정 훈련 시간 곱하기 100으로 해서 하고요. 혼합 훈련 과정일 경우에는 집체와 원격을 구분해서 산문과 규정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38조 훈련 기간의 수료 보고입니다. 훈련 기간은 훈련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료 여부를 HRD넷에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수강철에는 훈련생이 제32조 1항에 따른 훈련생 등록 기간 범위에서 수강을 계속할 의지가 없음을 HR넷에 직접 입력하거나 훈련 기간에서 대신해서 입력을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32조 제1항에 대해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수강철에 가능하고요. 이 기간 지난 이후에는 중도 탈락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생에게 꼭 안내해 드리기 바랍니다. 제39조 수료율입니다. 훈련 과정의 수료율은 훈련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월에 마감한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료 인원 나누기 훈련 과정의 실시 인원 빼기 조기 취업 인원 빼기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속적인 훈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를 뺀 곱하기 100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 훈련생 취업 지원 및 취업 상황 보고입니다. 훈련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이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번 1개월간 소정 근로 시간은 60시간 이상을 제공한 경우, 또 2번 1개월간의 소정 근로 시간은 60시간 미만으로 제공하는 사람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도 고용보험에 따른 일원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동안 일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들도 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훈련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생 취업 사항을 HR넷에 입력을 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만 훈련생이 고용법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은 훈련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월에 마감한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 인원 나누기 훈련 과정의 수료 인원 빼기 훈련 시작 당시 실업 상태가 아닌 사람 빼기 훈련 수료 이후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빼고 곱하기 100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4장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등의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43조, 44조, 45조는 지원 규정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46조 훈련비 지원액입니다. 내일병과 훈련과정 수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비는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당 각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체훈련 과정은 정부 승인 훈련비 곱하기 별표사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이고요. 원격 훈련 과정은 심사 등급에 따른 원격 훈련 지원금 곱하기 훈련 시간 곱하기 별표사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입니다. 혼합 훈련 과정은 집체 과정과 원격 과정을 구분해서 1호, 2호에 따라서 지원액을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유효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호나 내지 3호의 경우에는 계좌 지원 한도에서 200만 원을 4호 경우있게는 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국기과정, 5호 가암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 나암목에 따른 가정평가형 과정, 다목에 따른 4차 혁명 선도인력 양성 과정, 이러한 경우입니다. 제47조 단위기간별 훈련비 지원액입니다. 내일병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서 단위기간마다 지원하는 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생의 단위기간이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요. 80% 미만일 때는 그 출석
율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감사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중 수료 기준을 충족하고 취업한 때에는 잔여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훈련비 50%를 훈련 기간에서 추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비 미참여하면 원래 훈련비를 미지급하고 있으나 올해 규정이 변경이 돼서 훈련에 미참여할 시에도 훈련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48조 주말 훈련 과정입니다. 주말 훈련 과정을 운영한 기간일 경우에는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제1일 소정 훈련 시간이 8시간 이하이거나 토요일, 일요일에만 운영한 과정일 경우에만 추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훈련 과정 정보는 H안넷에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49조 훈련 장려금 지원입니다. 훈련 장려금은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비용카드 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인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이거나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그다음 근로장려금 또는 장려 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고요. 취업 송금 패키지 1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이러한 경우일 때는 훈련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훈련 장려금 각 계산식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1소정 훈련 시간 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일일 2,500원 최대 20일 월 5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일 5,800원 최대 20일로 해서 10일반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월 최대 18만 원, 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36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50조 훈련 장려금 감액 및 미지급 건의입니다. 49조에도 불구하고 훈련 장려금 각 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1조 52조는 급식 제공과 기숙사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5시간 이상의 내일병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기간이 훈련생들에게 1인당 지원 급식을 제공하면 1인당 지원 비용을 월 6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제52 기숙사는 소정 훈련 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4일 이상인 내일병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월 3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1일 이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제53조 훈련비 지급 절차입니다. 훈련비는 언제 신청하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신데요. 훈련비와 훈련 장려금은 지급액은 단위 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 경우에는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에 마감하고 산정하고 그 단위 기간 종료일이 해당하는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일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에 마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 훈련 기간과 훈련생은 그 HRDN에서 통해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을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저희 지방간사에서는 확인 후 지급하게 됩니다. 훈련비는 훈련 기간에 훈련 장려금은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단 훈련비는 제6카드사에서 통해 훈련 기간에 지급하게 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제58조 59조는 자료 보관 내용입니다. 훈련 기간에서는 이 훈련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시규정 별표 2, 3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별표 3의 출석 인정 일수에 대해 보면 모든 기관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신데 이 일수를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생들이 안내하실 때 발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유 발생일을 포함한 일로부터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국민내 일병 카드 그 실시 규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